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11월 7일 토요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2020년도 어느새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입동 소식과 함께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온다는 예보가 전해진 것이죠. 감염병 사태에 이어 미세먼지까지 이제는 정말 중국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이 들 지경입니다.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과학적,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분명 미세먼지를 대비해야 할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감염병의 미세먼지까지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실현의 계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을 미세먼지는 추워진 날씨와 연관이 깊습니다. 중국에서 추위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에는 올 가을 첫 황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 이상이었던 날은 총 527로 전체 조사 기간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계절별 발생 빈도는 겨울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뒤이어 봄, 가을, 여름 순이었습니다. 고농도일이 2일 이상 지속된 경우도 겨울이 36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겨울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일9 바이러스의 사망률과 미세먼지의 관계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미세먼지 오염도와 코일9 사망률이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단위 면적당 1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코일9 사망률이 11%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해로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감염병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 영향 비율이 대기오염과 코일9 사망 사이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치명률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도 과학저널 연구 논문을 통해 코일9 사망자의 15%는 장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된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한국까지 날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되려 엄포를 놓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 연구진들이 이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환경복지연구센터는 고해상 실시간 측정 분석기를 이용해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측정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장거리 이동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학원 연구진과 공동 측정 비교한 내용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입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분 단위로 서울 시내에 대기 중 미세먼지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오염원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로 들어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유기성분, 질산염, 황산염 등도 중국에서 이동해왔으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납도 유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한 대기오염 물질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었다며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됐다는 결과를 중국 연구진과 함께 발표해 국제적으로 더 공신력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그토록 원하던 것을 증명해냈으니 이제는 중국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쁜 성분을 머금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람의 영향이나 기온의 영향을 받아 좁은 지역에서도 시시각각 수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때 넓은 지역별로 확인해 왔었습니다. 정작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의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연구진들이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전동 킥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센서 쏨비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쏨비는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질, 기온, 기압, 습도 등 기상상태와 같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읍, 면, 동, 지역 단위로 측정돼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소각장, 도로변,
공장, 건설 현장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미세먼지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쏨비로 정밀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경기 고양시에서 쏨비를 탑재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이었지만 비포장도로 등 일부 장소에서는 다른 곳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300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거시적인 미세먼지 정보가 아니라 실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공간 안에서의 미세먼지 정보를 자세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쏨비 시스템은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전동 카트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들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쏨비가 도심 내 이면도로와 생활도로에 엮인 길을 구석구석 누빌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내 주변 생활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반응해 몸의 각 기관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의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미터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2.7%,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하지만 올 겨울은 코일9 바이러스 차단과 함께 미세먼지, 황사까지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덴탈 마스크나 비말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덴탈이나 비말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 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어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 문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큽니다. 다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마스크 성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원래 황사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을 차단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마스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용도가 명확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까지 차단이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비교적 숨쉬기가 편했던 비말용 마스크는 잠시 넣어두고 KF 마스크를 다시 꺼내야 할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